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 자, 오늘은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4일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아침보다 점심이 더 추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더 추워요. 날씨도 참 지금 사회와 마찬가지로 희한합니다. 자, 조국이 검찰청에 이 보충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자는 이 본인이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할 만큼 이 중국의 공안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김웅 의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청에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 수사 요구권을 보유하게 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보충 수사 요구는 중국 공안제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에는 보충 수사 요구 제도는 없고 보완 수사 요구가 있다 이러면서 이 보충 수사 요구는 중국 공안에 대한 제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 정부가 이 공수처랑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런 것들 이 중국 공안 제도를 그대로 뺏겼기 때문에 조국이 헛갈렸을 수 있어요. 조국이 주도한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현재 경찰 출신이면서 검찰개혁을 선두에서 외치고 있고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러나 또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하고 있는 이 황운하 등으로 구성된 이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철험회? 요게 지난 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이 나라의 악법을 줄기차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재 민주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능력도 없는 이 외교부 장관직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을 넘게 거의 4년 가깝게 장기로 장관직을 해먹으면서 온갖 폐악질은 다 하고 그리고 잘린 역관 강경화가 끝까지 뻔뻔한 행동으로 이 분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방송을 했었지만 이 강경화는 이 정권의 이 트레이드 마크인 이 돈에 환장한 사람인데요. 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가지고 자식에게 집을 양도하는 것도 아니고 집 앞마당 요만큼 일부만을 떼가지고 양도하는 아주 괴상한 짓거리를 했었죠. 특별여행주의보를 지가 지시해놓고 정작 외교부 장관이라는 자의 남편이 보란듯이 요트를 사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난 일로 이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도 말하자면 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습니다. 일단 패스하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세균 총리의 지시에도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그냥 싸가지 없이 떠나버린 이 강경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3년 8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아니죠. 나이도 한참 어린 이 북한의 해골바가지 딸가닥 김여정의 명령으로 이 문재인 씨에게 토사구팽을 당해서 잘린 거 아닙니까? 아무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끝내 정부의 다주택 매각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슨 깡으로? 지난해 7월 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이 정부부터 솔선수범하자면서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매각 조치를 하라 이렇게 각 부처에 지시한 지 8달 동안 거의 1년이 다 돼가도록 이 역관 강경화는 총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아니죠. 물러난 게 아니고 잘린 겁니다. 백발마녀. 정말 생각할수록 열이 받는 인간입니다. 일단 역관 강경화에 지난해 3월까지 재산 신고한 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 주택 104.22제곱미터의 이 등기부에는 아직까지도 버젓이 강경화로 돼 있고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도 공시지가가 무려 25억 원이 넘는 단독주택 217.57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시지가가 25억 원이면 50억이 넘지 않아요? 이 강경화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이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 민주당의 박영선과 함께 가장 많은 주택을 3채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만, 가족 말고. 이것 말고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비판이 일자 지 남편인 이일병도 아니고 이일병 전 연세대 교수의 이름으로 서울 종로에 있던 오피스텔 지분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재산 중에 비판 있고 그러니까 제일 싼 거, 비전도 없는 거, 그런 오피스텔, 야 때려쳐, 저 월세 받아봐, 얼마 나오냐, 이런 거예요. 자, 서민들은 평생 가도 집 한 채 사기 힘든데 도대체 뭘 해가지고 집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것들 싹 다 잡아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불법이 있다라고 하면 다 잡아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주택 문제 때문에 중도에 사퇴하거나 낙마한 이 고위급들이 많고요. 다 주택자를 죄악시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저 인간은 무슨 백으로 저렇게 막무가내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로 외교부 장관감이 아니라 역관 아닙니까? 역관. 그래서 제가 역관 강경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 인간은 핵대준 시절에 통역사였어요. 영어만 잘할 줄 알지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발탁이 돼갖고 지금의 외교부 장관을 해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외교관은 최고의, 검찰을 비롯해서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그런 사람을 장관으로 해놓으면 언젠가는 바른 말도 할 수 있으니까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식한 역관 강경화를 장관으로 아주 빗자루 꼽아 놓듯이 꼽아 놓으면 문재인 입장에선 편하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 있으나 마나. 이런 사람을 꼽아놔야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자르고 끝까지 놔두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북한의 해골바가지가 딸가닥 기어 나와가지고 강경화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이 정권에서 알가소매다 하고 바로 잘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서울 강남과 이 잠실의 아파트 두 채를 들고 있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라이벌인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처분하라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더러워 안 해. 그냥 퇴직을 해버렸어요. 집 파느니 내가 안 해. 이 때문에 이 관가에서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부동산은 영원하다 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관 강경화는 무슨 놈의 깡으로 8개월 이상을 공직을 맡으면서 집을 안 팔고 버텼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 외교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총선 전에 이 진단키트 60만 개를 미국의 페마에 수출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곧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쇼니까, 사기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농담식으로 말을 하셨던 이 구치소를 미리미리 많이 지어놔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전 세계 어느 정권을 통틀어도 전무후무할 이 정권처럼 많은 일들이 그리고 또 많은 비리를 저지른 정권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하려고 저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건물을 지어갖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럽니까? 그냥 건물은 짓지 말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전기벽만 딱 테두리로 크게 설치해갖고 이것들이 탈옥만 못하게 하고 그냥 바닥에서 알아서 자력갱생을 하든지 말든지 생을 다할 때까지 알아서 살아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외친다고요? 그럼 지금 니들이 하는 정치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